2022년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냥 하루도 더 하고 빼고 할 것 없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 열흘 동안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절체절명의 일은 그렇습니다. 예산안 통과입니다. 예산안 통과. 결국은 예산안 통과되겠지요. 네. 과거 어느 때고 예산안 통과가 됐지요. 뭐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삿바 싸움을 끝까지 벼랑 끝전술처럼 끝까지 하다가 예산이 통과되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애가 다를 대로 닳지요. 그리고 국민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정해져야만 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들도 광역단체 예산도 이번 주에 다 마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초단체 예산도 다 마감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불과 5억 원을 갖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그 경찰국 신설됐지 않습니까? 경찰국이 신설이 됐으면 그 경찰국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인사자료를 미리 검증하는 그곳 이 두 곳의 예산이 합치면 5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이 한치도 양보를 안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됐는데 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을 가지고 지금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 639조 원입니다. 639조 원. 근데 639조 원이라는 돈을 놓고 불과 5억 원 때문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5억 원도 큰 돈이죠. 5억 원도 큰 돈이죠. 그러나 이제 나라 예산 전체하고 견주면은 굉장히 작은 돈일 텐데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639조 원 나누기 5억 원을 해보면 130만입니다. 130만. 그러니까 5억 원 곱하기 130만을 해야 639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나라 예산에 130만 분의 1 되는 요만한 것 때문에 지금 붙어가지고 예산안이 탁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 회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고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뭐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을 하자.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가기관을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김진표 의장 중재안, 그러니까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예비비에서의 지출을 일괄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김관일 쇼의 코멘트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가령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설계표에 따른 예산은 이제 2023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이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딱 잡고 국회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불과 5억 원, 130만 분의 1 액수를 가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의 기세를 꺾어놓기, 윤석열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돈 그중에서 딱 몇 푼만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행안부의 경찰국 옳거니 우리 국회는 그 돈 못 줘. 그러니까 5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야 1억만 깎지 4억 원으로 하지, 이게 아니고 전액 삭감인 겁니다. 전액 삭감.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국가기관이 바로 행안부의 경찰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국의 예산을 한 푼도 1원 한 장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인정은 하되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으니 5억 원에서 5천만 원 깎아서 4억 5천만 원, 한 1억 원 깎읍시다. 1억 원 깎자고 하고 너무 많이 깎았어 그러면 좋아, 중간에 5천만 원에서 합의를 보지. 그래서 4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삭감인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 추기경들이 이제 로마에 모여서 교황을 선출을 할 때 콘클라베 방식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그 곳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며칠이 됐든 끝까지 결선 투표를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마지막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 콘클라베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본회의당에 넣어놓고 3일 이내에 예산 합의해서 결과 도출해라. 만약 그 기간 내에 예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이 받았던 세비를 전액 몰수 반납받는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 2022년 12월 달에 여야가 이번 주 내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12월 23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세비는 추징하고 몰수한다. 이런 법 좀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쓰이려고 했던 정부 지원금, 기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회계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엉뚱한 곳을 흘러 들어갔던 거지요. 민노총도 똑같은 겁니다. 성역, 노조 귀족들, 귀족 노조의 성역, 어떤 정부도 어떤 감사원도 어떤 시민 감시단체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붙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돈이 얼마나 어느 액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깜깜이 회계. 아니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지정을 하다니요. 회계감사는 다른 건 몰라라.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회계감사만큼은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 위원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이 이 사장님이나 그 노조 위원장하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 재척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봐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이 다 규정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는 데가 없었던 겁니다. 건물을 멀끔하게 지어가지고 그걸 공짜로 빌려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지원 사업, 노동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또 현금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 노조 교육 사업 지원 행사, 노사민정,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 노사민정 워크숍 및 체육대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런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돈들이 또 역시 수십억 원씩 매년 흘러갔는데 명분이야 뭐 그럴듯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봐야지요. 체육대회 비용으로 가져간 돈이 정말 그 근로자들이 뭐 각급 단계별로,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 각급 단계별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정말 어느 하나 봄 가을 날 잡아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 물품도 가고 하루 운동장에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식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받을 때는 체육대회 명목으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일부 간부들이 그날 밤에 거나하게 술판 버리는 대로 수백만 원씩 쓰였는지 그 봐야 되는 겁니다.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온 거죠 지금까지. 노사관계 지원이라는 구실로 직간접적으로 넘어갔던 수십억 원의 현금 지원,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노조 조합비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 거기 노조원이 가령 300명이 있는 또는 뭐 3,000명이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조합비를 거둔 다음에 그것이 상급단체인 산별노조로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상납을 하는 겁니다. 금속노조. 그러면 거기서 상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시 맨 위에 있는 총연맹으로 또 일부가 가는 겁니다. 총연맹으로 갔던 그 금액이 2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돈들이, 그러니까 총연맹으로 올라간 그 돈들이 어디 쓰여 있느냐? 집회에 쓰였답니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에도 민노총 조합비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집회 한 번당 3억 원씩 2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각종 집회나 장기 파업을 하는 노조 지원 등 각종 투쟁 비용으로 쓰인다. 민노총 소속 전임자 3,300여 명 월급도 모두 조합비로 해결한다. 내부 회계감사 결과를 대의원 대회에서 공개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뭐 구두 보고 수준이고 회계감사위원도 민노총 내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리가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놨는데 그 생선 가게가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그 애완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속담이 그러니 써봤는데 또 고양이 이뻐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 그런 이 속담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민노총 얘기만 그냥 하겠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 집행부 사무국장 A씨, 노조돈 7,500만 원 횡령을 해서 개인 생활비, 도박 비용, 대개 이런 돈 횡령하면은 그렇습니다. 도박 비용으로 많이 쓰죠. 징역 1년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벌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공항 항만 운송본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이 사람 명함은 한 30글자쯤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 항만 운송본부 아시아나 에어포트 지부장. 조합비 3억 7천만 원 유흥비로 썼답니다. 징역 2년 6개월.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전국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10억 원 횡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조들이 개별 사업장 노조, 그다음에 산별 노조, 총연맹 노조 여기서 거둔 이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노조 귀족들에게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그 내용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성역처럼 인식돼 왔다. 더더군다나 노조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은 좌파 정권들의 비호가 있었다. 민노총은 지난 5, 6년 동안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벌여왔을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고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이런 세를 불려온 겁니다. 이러한 돈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불법 시위 집회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자금 입출금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보안 사항이다. 110만, 113만, 115만 조합원들이 이런 전체적인 예산 그 쓰임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지난해 우리 예산은 수천억 얼마였고 여기에 쓰임새는 각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고 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 번만 하면은 첨부된 영수증과 함께 10원 한 장까지 다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보안 사항이랍니다. 보안 사항. 보안 사항이라는 건 뭐냐? 남이 알면 안 되는 것이 보안 사항인 겁니다.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처럼 남이 알면 안 되는 것. 노조 집행부의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보안 사항이랍니다. 철의 장막이다. 조합원 돈과 세금, 국민 세금이 쓰이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보안 사항일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1년 예산이 25만 달러인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과 집행을 보고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최대 기득권 세력으로 개혁 대상의 하나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정권 동안 민노총은 불법 시위와 사업장 점거, 온갖 갑질과 폭력까지 마음대로 저질렀다. 이런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인 것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번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